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11만 2,359가구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9%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만 6,627가구가 신규 입주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6.3% 늘어난 수치이고 지방은 4만 5,7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마을과 시장을 함께 정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후보지로 장위 전통시장, 용답 상가시장, 화곡 중앙골목시장, 장미원 골목시장, 동진시장, 사가정시장 일대를 선정했으며 지역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KBS와 지난 22일 KBS 보유자산 활용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협약서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재인 KBS 보유 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게 되며 LH는 해당 자산의 개발 구상 용역 등을 수행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귀농귀촌 공공주택 등 대상지별 맞춤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지역별로 그 특성을 담은 전통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죠. 서울에도 구별로 유명한 시장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그 해당 지역의 상생,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어주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가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이신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파장 서울 불패론 확산이라는 주제의 강의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슈 진단 통해 만나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발표죠. 추가 발표. 네, 이번에 딱 낙따라기보다 지금 이제 9.13 대책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5월 7일 날 이제 한 2주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고향 창릉 쪽에 이제 한 3만 8천 세대하고 부천 대장 쪽에 그렇죠. 약 한 2만 세대 정도가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쪽 지역들에 대한 지금 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산이라든지 지금 또 그 인천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 하락폭들이 조금은 실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 파장들이 이제 그 신도시들 안에서 서로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것이 또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3기 신도시 쪽의 파장들이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 간에 이제 경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또 추가로 계속 발표가 되면서 1기 신도시와 이제 2기 신도시가 경쟁을 하게 되고 2기 신도시와 이제 3기 신도시가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원래 신도시가 출발을 했던 거는 서울 쪽에 있는 수요를 좀 이제 분산시키면서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킨다는 이런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파장들은 1기와 2기와 3기 신도시 간의 어떤 경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거꾸로 서울 불패론이라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봤더니 그래도 서울 쪽 안에 투자하는 것이 신도시 쪽보다는 조금 안전하더라. 뭐 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향후를 보더라도 서울 쪽이 좀 더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서울 불패론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또 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성공 키워드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도시의 셈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뭐 가장 이제 많은 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신도시 쪽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도시별로 우리가 보자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 뭐 가장 이제 일기 신도시의 걱정은 이제 노후화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미 20년 차를 이제 지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시점쯤 되면 한 30년 차까지도 뭐 다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더더구나 1기 신도시 쪽에 공급됐던 것들이 지금 20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재건축 쪽도 조금 용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노후화는 돼가면서 재건축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또 뭐 가격 하락이 되고 더더구나 이제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쪽으로 오히려 이제 뭐 새 아파트 쪽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공동화에 대한 걱정들, 뭐 하여간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이제 가장 지금 걱정이 많은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뭐 1기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도 걱정은 뭐 마찬가지죠. 자, 일단 이걸 뭐 우리가 대기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가 뭐 전자제품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뭐 또 조금 있다가 뭐 새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잠깐 좀 멈추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내가 뭐 나중에 이제 새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나왔던 이제 구 모델들은 지금은 가장 최신이지만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수요를 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대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검단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죠. 사실상 뭐 검단지구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이제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입주한 거는 한 뭐 작년 정도부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행이 되는 것들이 뭐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상 발표가 나고 나서도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꽤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3기 신도시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파주 운정이다, 뭐 지금 검단 신도시다, 일산 뭐 저기 1기 신도시, 그러니까 1기와 2기 신도시 분들이 뭐 촛불 집회까지 하면서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있는, 뭐 청와대 쪽에 뭐 이렇게 또 항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아직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제 가장 걱정이 이거겠죠. 네. 미분양 쪽이 지금 이제 걱정이고, 또 이제 뭐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입주율에 대한 어떤 고민들, 뭐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대기 수요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자,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가격 하락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미분양을 만들고 미분양들이 가격 하락까지 나오게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많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좀 마음이 편안하냐?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원주민들의 지금 반대가 좀 많이 있죠.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보상 문제죠. 원주민들 분들이 지금 뭐 어쨌든 뭐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금 미뤄지고, 그래서 결국은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이유들이 지금 원주민들 쪽에 이제 반발, 그러니까 뭐 적정 보상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1기나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3기 신도시를 철회해라. 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왕숙지구라든지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많은 그런 원주민들의 뭐 이제 반발이 있고, 또 1, 2기 신도시들의 반대.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 실행의 불확실성이죠. 더더구나 지금 뭐 1기 신도시도 그랬었고 2기 신도시도 그랬었고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통망인데요. 교통망 중에서도 뭐 지하철이겠죠. 지하철 연장이 계획대로 좀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계획대로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GTX 지금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A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산 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착공식을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이제 말에 뭐 12월 30일에 아주 극적으로 또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뭐 거의 5월 들어서서도 이제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실행이라는 게 정말 딱 되겠냐. 아까 검단 신도시도 뭐 2007년에 지정됐던 것들이 실제 입주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뭐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그 12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왕숙이라든지 아니면 교산이라든지 뭐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3년 후나 2020 뭐 한 2년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2022년, 2023년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대로 좀 진행이 될 거냐도 좀 걱정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3기 신도시는 또 후분양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1년, 2022년, 2023년 요때 공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후분양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이 2024년, 2025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이 정말 딱 계획대로 착착착착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다. 결국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학습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처음 뭐 시작은 당연히 이제 서울 대체제로 시작을 했죠.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 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서울을 대체하는 쪽으로 시작은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처럼 이제 마지막은 후기 신도시로 대체가 되는 결국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대체가 돼버리고 2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대체가 돼버리다 보니까 신도시들 간의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인접지 쪽에 있는 공급 폭탄. 그렇죠. 지금 뭐 일산이나 뭐 지금 뭐 검단이라든지 뭐 지금 파주 운전 계신 분들도 결국은 뭐 서울 더 가까이에 그렇죠. 뭐 대장지구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고양 창릉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 쪽에 경쟁력을 갖춘 쪽에 갑자기 그린벨트를 다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급 폭탄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쪽의 수요가 신도시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분들이 2기 신도시로 가고 2기 신도시의 분들이 이제 3기, 1기, 2기가 다시 뭐 3기로 가는 이런 좀 수평이동, 악순환 이런 어떤 위험성이 좀 상존하고 있더라. 신도시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베드타운의 이제 임계 상황 같은 것들이죠. 특히나 지금 이제 일산하고 지금 뭐 분당을 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상 뭐 일산하고 분당이 그 당시에는 정말 뭐 강남이나 이제 목동에 비견될 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각광을 받으면서 조성됐던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일산하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정말 이제 배 이상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지금 분당에는 판교라는 그렇죠. 2기 신도시이면서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산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배드타운들이 되면 임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한계들, 그 일자리가 없는 신도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학습 효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신도시 발표가 서울 불패론 쪽으로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요. 자, 마곡 청사부지 공공청사부지 30가구가 뭐 많이 신문에서 회자가 됐었죠.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1517가구인가요? 한 요 정도를 지금 이번에 이제 그 3차 발표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알뜰하게 모았다라는 거죠. 정말 뭐 마곡 공공청사부지 이런 30가구까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제 더 이상 유휴부지가 서울에 남아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미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서울 쪽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거는 또 김현미 장관이 그 기자들 질문에 뭐 이것이 정말 강남 쪽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이제 강남이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고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오히려 강남 불패 쪽을 좀 확인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역풍이죠. 그러니까 정말 왜 강남 불패인지 왜 서울 불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들이 계속 오히려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이 좋습니까? 라는 발언이라든지 마곡 공공청사 부지 30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울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강남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오히려 거꾸로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또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결국 지금 신도시 발표 후에 서울 부동산 움직임을 봤더니 자, 서울 아파트 값은 뭐 0.01%라는 그러니까 거의 뭐 보합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낙폭이 거의 줄여서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 재건축 쪽은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0.09%인데요.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 뭐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말 17억, 18억짜리는 없죠. 19억까지 올라갔고 실거래가 지금 19억 3천까지 올라갔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뭐 16억, 17억짜리 완전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지금 5천까지 지금 실거래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결국 이제 19억 이제 뭐 지금 18억 5천 이렇게 해서 거의 고점, 적은 고점인 지금 20억까지 거의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신고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 잠실은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긴 이주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148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20억 3천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 9.13 대책 그때 전 고점보다 오히려 1억 3천 정도가 더 올라가는 뭐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분양권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1.5배가 늘어나는 그렇죠. 결국 서울권 안에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매매 전망 지수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에 이것이 81.4까지 올라가면서 9.13 대책 후에 7개월 만에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성공 투자로 가는 3대 지금 부동산 효과 좀 키워드를 뽑아 보면은요. 자, 자체 발광 효과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후광 효과라고 하죠. 예. 자, 서울 쪽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 쪽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은 신도시 쪽이 같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후광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 자체 발광 효과 스스로가 뭐 빛을 내는 거죠. 자, 여기에다 빨대 효과, 뭐 GTX라든지 이제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서울 중심권 안쪽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권 안쪽으로 더 빨려 들어오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밴드웨건 효과죠.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보면 정말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한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 이왕이면 더 올라갈 곳,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런 걸 보고 대세라고 하는데 대세장 쪽으로 몰려드는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는 정말 서울 중심권 쪽이 또 강남 쪽이 대세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신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1, 2기 신도시에 이어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까지 났지만은요, 오히려 서울 부동산 시장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권 부동산 시장에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관련된 힌트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무료 특강 소식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돈 되는 서울 초 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주제로 무료 특강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모두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이죠. 오늘 대표님의 매물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유재성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매물은요. 바로 강서구 가양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양천양교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3.9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7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약 1억 7,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가양동에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할 물건은요.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의 추천 포인트 그리고 위치한 곳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양동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마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곡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곡 안에서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지하철이죠. 지하철 중에서 정말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다 하는 게 9호선일 텐데요. 지금 9호선이 또 마곡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9호선이 부동산의 황금 라인일 수 있고 또 9호선이 지나가니까 마곡이 또 좋은 입지일 수 있겠는데요. 자, 결국은 마곡지구 안에 있는 9호선 그렇죠. 지금 5호선하고 공항철도까지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그 안에서 9호선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9호선 양천양교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제가 늘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로 투자해라. 도보 5분 이내면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도보 4분이면 정말 초초 역세권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마곡지구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일산 쪽하고 이제 분당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일자리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자, 결국은 판교라는 곳이 또 분당의 집값을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4차 산업 쪽에 IT 쪽에 이런 많은 미래 산업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자, 결국은 마곡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마곡 같은 경우에도 한 4억대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막 마곡 쪽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10억, 11억까지 올라가는 그 이유, 그 힘,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힘 자체가 바로 이 16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정말 앞으로는 IT 쪽 이런 쪽에 R&D 쪽 그러니까 연구 개발 쪽이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남권 쪽의 4차 산업벨트 중심의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곡 쪽이 이제는 예전에는 마곡이 서울의 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그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지금 이쪽으로 또 상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미래 산업 일자리들이 생기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마곡 쪽이 서남권 안에서는 오히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지실 텐데요. 자, 마곡 안에서 지금 양천 향교역 이게 지금 마곡지구인데 지금 마곡 나루역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9호선 노선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양천 향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한국 도레이 FITI 시험연구소, 이랜드, SOL, 코롱, LG 사이언스 파크까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롯데중앙연구소하고 넥센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마이스 지금 특별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에 들어오는 지금 이쪽도 바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서울식물원, 마곡중앙공원이라는 아주 또 큰 그렇죠.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라고 하죠. 또 한강까지도 또 너무나 가깝게 돼 있고 2대 서울병원까지 있으면서 또 이쪽에 있는 바로 CJ 바이오 연구소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또 횡단보도 입지가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양천 향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입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하면 딱 떠오르는 곳 바로 마곡지구죠. 이 강서구 가양동이요. 마곡지구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곡지구를 관통하는 9호선 초역세권에 지어지는 물건인데요. 투자 시의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늘 지하철을 봐라. 지하철을 따라가면 돈을 줍는다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정주의식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고소득 임차인, 1인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거. 더더구나 지금 마곡의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 차익하고 임대소득 모두가 지금 거의 뭐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억 한 5천, 6천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거의 이쪽은 그 공실 자체가 없는 자 이러다 보니까 마곡의 학습 효과 이걸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48세대 지금 대단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 지금까지는 거의 공급이 안 됐던 복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들어가면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쭉 다 돼 있으면서 아래쪽의 공간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위쪽에 또 넓은 침실 공간까지 있는 자, 이래서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 유럽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쪽의 복층형 오피스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매물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물건 만나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에 마곡지구 임차 수요가 기대되는 곳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미리 만나보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단층이 아니고 복층형이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면서요. 자, 1억 7,300만 원인데 마곡 쪽 당연히 전세 높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억 5,500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마곡 도보 4분 거리에 1,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강서구 가양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무료 특강 소식 기억하시죠? 매주 토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와 특강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선착순이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매물 그리고 세미나 소식까지 다시 확인하시죠. 강서구 가양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3.9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7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가 가능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 계신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두 가지 물건 선별해 오셨는데 오늘 각각 어떤 유형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도권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물건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러한 곳, 오늘 소개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성이 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후에 어떠한 이제 프리미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영등포와 그다음에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물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다른 유형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물건부터 주목해 주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김창범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다산 신도시의 신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78.2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5.51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복층형 업무시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4층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1억 4,71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시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월세시 1,21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다산 신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 물건의 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다산 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입주 물량 그 속에 있는 오피스 업무 시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장점이 그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택수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월세 목적이신 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개 동으로 지어지는 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보통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경험해 봤던 그러한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 시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 시설만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그 다산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쇼핑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이제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이 다산 신도시 내에서 대형 상권이 이쪽으로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 시기는 2020년 한 9월 달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착공은 이번 연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대형 시공사, 바로 우리나라 일군 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 이러한 이제 그 조감도를 보고 있는데 이 면적이 그 축구장의 5배에 달하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면적을 따졌을 때 층별로 그 층에 대한 면적을 따졌을 때에는 축구장의 45배에 달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단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지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내부에는 그 트램까지 운행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램까지 예정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동, 제가 이제 5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동. 이 5개 동을 동별로 특화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한 동에는 어떠한 이제 라이트 존이라든지 가든 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특화 시설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어떠한 이제 유동 인구라든지 또는 이쪽에 상주시킬 인구라든지 그러한 인구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층형 구조입니다. 복층형 구조. 이렇게 한 층에는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복층이 가능한 이유는 이 층고의 높이가 그 천정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6m이기 때문에 복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의중앙선 전철로만 그 입지를 따졌을 때에는 경의중앙선 도농역 바로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준공은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층형 업무시설이고 층수로는 10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2022년 정도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저희는 4층의 업무시설 가져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번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면은 분양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업무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매가로는 1억 4,71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그 월세, 현재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2천에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이 보통 지금 이제 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40에서 많이 받아야 50%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에서 70에서 8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투자금은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매매 금액 그리고 실투자 금액까지 짚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가격 상담 궁금하신 부분들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물건 여러 가지 컨셉이 입점하게 될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주변에 풍부한 유동 인구가 있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지 조건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어떠한 임대료라든지 또는 이제 프리미엄 또는 차익 이런 게 붙기 위해서는 사람이 몰려야 된다라는 점이죠. 네. 이번에 입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한강 북쪽에 위치해 있는 구리시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단에는 남양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경의중앙선입니다. 도농역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또 하나의 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됨으로써 이번 다산 신도시의 접근성이 더욱더 발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지도를 확대를 해본다면은 바로 이제 진건지구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지구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바로 이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 블럭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물건지 바로 앞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깁니다. 대형 아울렛이 생기는데 제가 이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2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갈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공공청사도 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한 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된 신도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이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입주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수만 따졌을 때에는 3만 가구가 조금 넘는 세대수를 자랑을 하고, 이거를 인구수로 따졌을 때에는 약 8만에서 9만 명 정도, 9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이전을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왕숙지구이죠. 왕숙지구. 다산 신도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곳은 인구가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서울의 어떠한 이제 그 업무시설, 주요 업무시설과도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지 설명, 그 개발 호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그 아울렛을 가기 위해서는 왕복 한 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아울렛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산 신도시 내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깁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는데 그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재 김포에 있는 아울렛과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울렛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과 그리고 영업 면적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방문객 수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진건지구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면적도 그렇고 연간 방문객 수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그 아울렛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울렛이 생김으로써 이번 물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안테나샵이라고 하죠. 홍보용으로 사무실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이제 이러한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그 관광객들에게 홍보용 사무실을 이쪽에다 세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곳에 영업하기 좋다라는 그게 바로 교통이 좋다라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8호선 연장이죠. 8호선 서울에서 이제 8호선에 대한 연장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2020년에서 2021년 정도에 완공 예정인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세종 지금 서울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손쉽게 바로 남양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 여건까지 개발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많은 유동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소식들 그리고 저희가 아울렛이 조성된다거나 길이 뚫리는 호재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경의중앙선 도능역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구조는 복층형 업무시설 그리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가로는 1억 4,71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내가 정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21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세워드리면은 연면적이 10만여 평입니다. 10만여 평에 업무시설은 당연히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에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영화관이 CGV 같은 경우에는 9개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 서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면적만 600평이라고 하는데 대형 서점이 들어섬에 따라서 굉장히 어떠한 대형 상권이 이쪽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신도시. 그리고 여기에서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의 준공 예정인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저희는 4층 업무시설 만나봤고요. 다음 물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오늘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신축 오피스텔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2호선과 5호선이 이용 가능한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6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900만 원, 월세 시 1억 4,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 달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준공 예정인 저희 신축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 궁금한데요. 저희 임장 활동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바로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다 지어진 후분양에 가까운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총 10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들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직장의 그 위치라든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그런 호실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의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수요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의 모습. 여기에서 이제 그 메리평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세탁기까지 매립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2호선과 5호선입니다. 영등포 구청역 도보 약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된 후분양의 매물이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여기에 발코니까지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층수로는 10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물건이 다 지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더 더워지기 전에 임장활동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막 지어지는 신축 오피스텔은요,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돼 있을까요? 네, 매매가로는 이제 2억 9,900만 원입니다. 3억이 넘지 않는, 그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쓸 필요가 없는 2억 9,9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전세로 예상을 해본다면은, 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맞춰져 있는 실제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2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물건 가치를 확인해 보려면 입지 조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지금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양평역까지 이렇게 있는데 2호선과 5호선입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9호선이죠. 9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에서 이 9호선까지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의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5호선 때문이겠죠. 5호선으로 인해서 이 여의도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 수만 6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수요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은 뭐 가산 구로, 그리고 마곡이라든지 합정 공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바로 영등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만나봤습니다. 자, 입지보다 더욱더 중요한 개발 호재도 이어서 만나보죠. 네,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은 이곳은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현재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슬럼화된 지역들이 어떠한 이제 재개발 행위로서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은 양평 12구역이라든지 양평 13구역, 14구역 이러한 구역들이 재개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지금 입주 예정인 곳인데, 이렇게 이 지역은 대규모가 아닙니다. 소규모로 소규모, 그러니까 블럭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는 노후화된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신축의 아파트 또는 업무 시설로서의 그러한 이제 재탄생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바로 만나보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저희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 매물들 정리해드렸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상담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